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요즘 심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해서 이런 곳에 한번 살면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젊은 날에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를 많이 사랑했었기에 그 여자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네요. 그 당시 여자친구는 항상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선물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직업적인 욕심과 집착이 아주 강했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던 여자친구는 항상 자기를 관리하고 가꾸며 여러 번 공채 지원을 했으나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여자친구는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며 좌절을 했었고 누군가 본인을 무시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본인의 능력 부족인데 꿈만 많았던 여자였죠. 게다가 집안 사정도 어려웠기에 제가 곁에서 어쩌다 보니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도 아니었고 당시 여자친구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아나운서를 준비를 할 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월급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여자친구도 자기가 입사만 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면서 매일같이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안 되어서 힘들었던 여자친구를 위해서 저는 먼저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반동거 형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자친구의 취업은 계속해서 물 건너갔고 그 시간만큼 히스테리가 너무 심해져서 저도 점점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자친구에게 저는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넌지시 설득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설득해본 그날이 여자친구랑 사귀고 나서 제일 심각하게 싸운 날이었던 것 같네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대뜸 내가 지금 취업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깟 돈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니 그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저에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저랑 같이 생활했고 며칠 전에는 같이 웃으면서 여행을 다녀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보고 헤어지자며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뇨. 저희 집에서는 여자친구와 제가 사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다 보니 여자친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아나운서 시험은 번번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당시에 대학교도 나쁘지 않은 곳을 나왔기에 저희 집에서는 그냥 결혼해서 여자친구는 살림살이 하고 돈은 네가 벌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과 달리 그때 시기에는 여성에게 직업에 대한 강요가 많던 시기는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뜬금없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뒤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여자친구에게 찾아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범죄적인 스토킹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3년을 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라 이별을 하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때 그냥 무작정 해외로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멕시코 지사에 지원을 했어요. 한국에 마냥 있었으면 계속 여자친구가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먼저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해외에 나가 3년을 넘게 멕시코에서 지내면서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잘 가더군요.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갈 무렵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현재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어린 여자로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서로 취미도 생각도 정말 비슷한 게 많다 보니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었어요. 솔직히 그쯤 되니 예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는 모두 잊고 지내고 있었지만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우연히 전 여친의 소식을 듣게 된 내용은 아나운서가 되겠다던 그 여자는 아나운서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다고 지인을 통해서 소식만 들었어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 그녀와의 헤어짐 또한 좋은 추억은 아니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굳이 떠올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멕시코 지사에 다녀온 경력도 인정받아 승진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연봉도 높아졌죠. 지금 아내 또한 공무원 일을 했던지라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가 좋아서 저희 아이 둘을 낳는 동안 아내의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직장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남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하고 여자 문제나 술 문제로 한 번 일으키지 않고 저희 부부는 잘 살아왔습니다만 그만큼 저의 완벽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던 거는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으로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무려 17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얼굴이다 보니 참 많은 것이 서로가 변했지만 그래도 17년 전의 모습들이 얼굴에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서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인사의 말보다 대뜸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전 여자친구에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17년 만에 얼굴 본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라니. 내가 너에게 그럴 정도의 관계는 더 이상 아니라고. 그리고 네 남편이 나보다 더 벌면 훨씬 더 벌 텐데 왜 남편한테 안 하고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전 여자친구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겁니다. 저는 도통 무슨 말인지 한참을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마 했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맞다고 나 사실은 네 아이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든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통보도 없이 날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다가 지금 헤어진 지가 세월이 얼마인데 내 아이냐고 했더니 전 여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랑 그렇게 싸운 이후로 3개월 동안 바람을 피우면서 2명의 남자를 만났다더군요. 집에서는 저와 지내면서 자고 밖에서는 의사인 이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학원을 가라고 제가 준 돈을 전부 그 남자와 여행을 다니면서 노는 데 썼고 의사인 남자와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3년을 넘게 부부처럼 살던 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나운서는 자기는 힘든 것을 알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남편을 선택할까 고민 끝에 저를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했었고 그 와중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범죄 스토커 취급을 받으며 버려진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전 여자친구는 아나운서가 되겠다며 임신 안 하려고 나름 관리를 철저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임신 테스트기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하던 여자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상황이 믿을 수는 없었지만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더군요. 이 여자는 임신을 한 건 알았지만 저와 의사와의 사이에서 누구 아이인지도 몰랐고 평범한 월급쟁이인 저보다는 돈 많이 번다는 의사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를 먼저 헤어지자며 정리했고 그 의사에게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하며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태어나 보니 아이가 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와서 말했냐고 물으니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도 몰랐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저를 닮은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제 아이인 걸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걸릴 거라고 믿고 여태 살았고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게 활발한 시기는 아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나 남편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주변에 친자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들이 자기를 닮은 구석도 없고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달랐다고요. 결국 남편이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남편의 아이가 확실한 둘째만 남기고 자기랑 제 아들이랑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저한테 양육비라도 받으러 온 거라고요.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에 어쩔 줄 몰랐고 저도 모르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여자의 가치관 자체도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거든요. 누구 아인지도 몰라서 뒤집어 씌운 건 아닌지 어쩌면 저를 선택했으면 그 의사 아들일 수도 있었을 테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있는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전 여자친구에게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면 너뿐이라고 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참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여친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는 나랑 그 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라고
첫 번째는 나를 놔두고 바람 피운 거고, 두 번째는 누구 아이인지 모르니까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운 거고, 그때는 나를 스토커로 만들어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냐고요. 정말 이 아이는 맞기는 한 걸까? 진짜 그 아이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한 달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약을 먹으며 버텨갔는데 어느 날 그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말하는 제 아들이라고 말한 아이가 저희 집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가 여기로 가래요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던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냥 저도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아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아들 녀석도 자기도 여기 와서 진짜 죄송한데 자기가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자기 엄마는 이제 저 때문에 자기 인생까지 꼬였다며 모르겠다는데 그냥 네 아빠 찾아가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전 여자친구를 두고 한참을 고민 끝에 일단 근처 PC방에 잠시만 들어가 있으라며 아이를 보내놓고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아내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부짖으며 저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희 아이들까지 나와서 엄마 왜 저러냐며 말을 하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정말 이 상황이 억울하고 미치겠다며 이게 내 잘못인 것 같냐고 하니까 제가 인간관리를 못했기에 그런 여자를 만나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지 않냐며, 자기는 그 애기가 우리 집에 오는 꼴은 절대 못 본다고 못 봐가 말을 하더군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저도 알고 보면 피해자인데 결국 합의를 본 것은 고등학생이었던 혼외자 아들은 전 여자친구의 친구가 돌보기로 하고 제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친모였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서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버림을 받아서 그 후로 이상한 놈을 또 만나서 동거를 하면서 지낸다는 소식만 들었고요. 가난하던 그 여자의 집안 사정은 그다지 지금도 따지지 않았기에 제가 일정의 금액을 보내는 것까지 지금의 아내도 허락한 부분이라 현재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도 몰랐던 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며 지내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었으며 그 여자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2살이고요. 남편은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 25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했어요. 25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급하게 결혼을 하였고, 결혼한 계기는 혼전임신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시고 살며 제 인생을 꾸미는 일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정말 너무 엄격하세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죠. 밥상을 차려도 5가지가 넘는 반찬이 필요하고 7년간 결혼하고 친정에 간 것도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명절에도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게 딸아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아이가 생겼어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아들을 기대하셨죠. 아들 낳는 보약, 아들 낳은 분 옷에, 아들 낳을 수 있는 날짜를 잡으러 온갖 점집에 수도 없이 끌려다녔습니다. 정말 옷까지는 못 입겠기에 어머니께 옷은 안 입으면 안 되냐고 말했다가 온갖 욕이란 욕은 거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난 겁니다. 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받고 애 낳고 3일도 안 지났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했어요.
조리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무슨 조리원이냐고 하면서 타박하시고 저희 딸아이한테 눈길 한번 안 주셨습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시끄럽다고 꼬집으시고 소리 지르시고 정말 너무 서운해서 매일 울었어요. 딸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남편도 적잖이 실망했나 봅니다.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아이 아니냐,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딸인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실망해서 딸아이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느냐. 돌아오는 건 시부모님들의 호통이었죠. 제가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면서요.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아들 갖기 위해 온갖 노력도 했고요. 그러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식 복이 딸 하나뿐인 것 같다고 그 후로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본체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인사를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들 하십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3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친정에 안 다녀온 지 오래된 것 같다고 딸아이랑 쉬다 오라고 집안이 너무 냉랭하니 조금 쉬다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기에 눈물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녀오고 나서 나도 몸이랑 마음 추스르고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하고 딸아이와 같이 친정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앞으로 더 잘하리라. 아들 못 낳은 실망,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신임을 얻으리라 마음먹고 집에 들어선 순간 정말 멍해지고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웬 여자가 남편과 팔짱을 끼고 시부모님과 과일 먹으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시부모님 저에게 한 번도 아가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적 없었어요. 저한테 늘 어미야, 화가 나실 땐 이녀나 저녀나. 그런데 그 여자에게 아가야 하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도 보는 척도 안 하고 하하호호 딸아이 방에 들여보내고 정말 이때까지 당한 서러움 따발총처럼 쏘아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노력을 안 했냐고, 나도 할 만큼 했고 치욕스러운 거 더러운 거 다 참고 살았다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저보고 왜 그러냐며 나가라고 합니다. 아들 못 낳으면 우리도 싫으니 이혼하랍니다. 남편은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 배웅하러 나가고 시아버님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셨고요. 잠시 후 들어온 남편한테 저 여자 뭐냐고, 내가 아들 못 낳은 게 그렇게 서운하냐, 그래도 우리 딸 있지 않냐,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나 지금까지 노력 많이 했다, 내가 못한 게 뭐냐 말해보라고 언성 높였죠. 방에서 딸아이가 울면서 나오고 시어머니는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면서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니 그러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든 밥을 말아 먹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손녀 앞에서 저한테 2년 전년 욕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시고 남편도 할 말 없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참 눈물이 나네요. 정말 우리 딸 앞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딸보다 아들을 원한다는군요. 저 32살 먹어서 이제는 늦었다고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가질 거라고 하네요. 32이 뭐가 많은 거냐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무릎 꿇었습니다. 저 이혼 당하는 거 알면 저희 친정 어머니 쓰러진다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손까지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앞으로 정말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몰차게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딸아이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저는 대답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수할 겁니다. 고소도 할 거고요. 하지만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저한테 일어난 일이 모두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진짜 딸아이 보면 이제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겠구나 하고 눈물만 나고 울지 말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 닦아주는 우리 수진이 보니까 더 서름이 복받칩니다. 일어서야죠. 저 보란 듯이 당당하게 살아야죠. 이어지는 후기입니다. 그 후로 언니와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친구분 중에 법 쪽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을 받고
좋은 변호사 알려주시길래 찾아가서 이때까지 제가 당한 서러움, 7년간 당했던 수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날 남편과 시어머님과 통화했던 녹음 내용도 들려드렸고요. 그런데 이 증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네요. 당장 증거 수집 들어갔습니다.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 데리고 녹음기 주머니에 넣고 찾아갔어요. 막상 집 앞에 가니 온몸이 떨리고 무섭더군요. 언니가 챙겨준 청심환 한 알 먹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전화로 전화했는데 집이 비어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이때다 싶어 딸아이 손 붙잡고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빨래통 가서 남편 입었던 옷 있는 대로 다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 여자 옷도 있길래 전부 다 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8시쯤 되자 시부모님 그리고 그 여자와 남편이 다 같이 들어오더군요. 고기 냄새 풍기면서 말입니다. 저는 마음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넘길 힘조차 없고 먹는 대로 다 토해내고 매일 저녁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울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어린 년 데리고 좋다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외식이나 다니고 들어오자마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싸늘해지는 표정 보고 마음 굳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노라고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주머니에 얼른 손 넣어 녹음기 버튼 눌렀습니다. 들키면 우리 딸과 나 비참하게 보상받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느냐고 썩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음먹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공동명의고 저 이혼할 테니 재산 분할할 겁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소송도 할 거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할 테면 하라고 증거 있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어떻게든 신고할 거라고 7년간 내 인격이라고는 존중 못 해주고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은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당신까지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들 못 낳은 것 때문 아니냐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달려오셔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리고 제 머리채 잡고 소파 있는 쪽으로 던지셨습니다. 일부러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빠져나올까봐 신경 쓰면서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양육권 전적으로 앞으로 저한테 있다는 각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 찾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만나지도 그리고 이혼한 후에 양육권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 써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까짓 거 찍어주고 내쫓으라고 딸아이 가지고 떨어지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녹음기 돌아가는 줄 모르시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집 못 준다고 하길래 저 소송 건다고 하고 더 이상 구역질 나서 더 못 있겠기에 그 각서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뺨 맞은 거, 머리채 잡혀서 홍난 거, 진단서 끊고 사진 찍어두고 집에 돌아와 우리 딸 밥 먹이고 저도 밥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밀어넣고 밤을 새웠어요. 날 밝자마자 유전자 검사하는 곳 찾아가 남편 옷, 그 여자 옷 드렸고요. 남편 옷에 제 DNA 말고 다른 DNA가 있는지, 그 여자 옷에 남편 DNA가 있는지 봐달라고 검사 의뢰 부탁드렸습니다. 변호사분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녹음하고 비디오 찍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옷 가지고 검사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 말 듣고 이거다 싶어서 입고 난 옷 빨래통 뒤져서 DNA 의뢰한 거고요. 그리고 쉴 틈 없이 변호사 찾아가서 진단서 드리고 감식 결과 나오면 소송 준비하자고 해서 그날은 집에 돌아와 우리 딸과 놀아주고 몇 년 만에 우리 딸 손잡고 엄마 손잡고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미련 같은 거 싹 사라지고 나니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이혼을 안 했을까. 딸에게 아빠라는 존재보다 자유와 웃음이 더 필요하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후회하면서 그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의 눈물도 나고 그렇게 엄마와 딸아이와 함께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너랑 그년 옷으로 DNA 감식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바로 오더군요.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다행히 그 여자 옷에서 남편 체액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결과 받고 집에 갈까 하다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서류 뺏어갈까 하는 두려움에 바로 변호사님 찾아가서 서류 드리고 소송 준비 빠른 시일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인터폰을 봤더니 시어머님과 남편이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옷들이 없어졌을 뿐더러 DNA 감식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니까요. 문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시어머님은 저를 끌고 집에 가자고 시댁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더군요. 형부랑 언니가 저 막아주고 할 말 있으면 할 말만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르고 벨 누르고 문 두들기길래 이렇게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계속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증거라고 하니 순순히 가더군요. 소송 준비도 다 끝냈고 증거도 충분하고 제 마음도 편해졌고 무엇보다 딸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안 살아서 좋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정말 나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하고 당하면서 저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도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뿐이었네요. 멍청하고 바보 같고 욕먹어도 쌀 행동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행복과 제 딸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버림받았지만 저에겐 딸이 있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도 있고 제게 큰 힘이 돼준 형부와 언니도 있어요. 7년 동안 못해드린 뒷바라지와 효도 앞으로 할 거고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과 소송에서 꼭 이겨서 그 돈으로 우리 딸에게도 쓰고 남은 돈으로 우리 엄마가 봉사 다니시는 요양원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저를 위해 저희 딸을 위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